미국에서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일평균 확진자가 4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7일 동안 미국의 일평균 확진자 수는 39만 6,490명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 20만 명에서 거의 2배로 뛰었습니다. 특히 동부와 서부의 대도시 지역에서는 매일 수만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자 폭증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지면서 미국 사회 곳곳이 삐걱대고 있습니다. 뉴욕에선 지하철이 감축 운행을 시작했고 샌디에이고에선 긴급 출동에 나설 소방관마저 부족합니다. 항공대란은 계속돼 오늘도 미국 전역에서 2,30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이미 민간 기업까지 백신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뉴욕시 당국은 이제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3차 접종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개학하는 이번 주부턴 확진자가 더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비교적 증상이 경미하다고는 하지만 폭발적인 감염력 탓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진의 감염도 급증하면서 병원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입원 환자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늘어나도 미국 의료 시스템이 견디지 못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월 한 달이 미국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은 ABC 방송 등과 인터뷰를 통해 신규 환자가 수직 상승하고 있다라며 감염 사례 가속화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기존의 확산 사례를 뛰어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입원율이 델타 변이보다 낮아도 입원 환자가 증가한다면 의료 시스템을 압박할 위험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30일 오후 3시 35분부터 50분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두 정상의 통화는 지난달 7일 화상 정상회담을 한 지 23일 만입니다. 두 정상은 무력 충돌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해법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과 푸틴은 근본적으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통화에 들어갔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델라웨어주에 머물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윌밍턴 자택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푸틴 대통령과 통화했으며 이번 통화는 푸틴 대통령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통화가 끝난 뒤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경제적 대가와 함께 나토군 증강 및 태세 상향 조정,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등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제재를 부과한다면 양국 관계에 파국이 올 수 있다며 그런 제재는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이 전했습니다. 미러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에도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푸틴은 바이든에게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동진 금지 등 기존의 러시아가 요구했던 안전보장안을 수용하라고 재차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화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은 합의가 불가능한 부분과 함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이번 통화는 향후 이어질 외교적 관여를 위한 분위기와 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오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제네바 회담은 미국에서는 웬디 셔먼 국무부 차관이,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라브코프 외무차관이 각각 대표단을 이끌고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제네바 회담 등 잇따른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집 융자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표정원 융자. 한 곳에서 시작된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보험. 주택, 렌트관리, 상가 건물 전문. 이선미 부동산. 허리가 아프면 허리하세요. 초이스원 헬스센터. 크레딧 카드빚 최대 80%까지 탕감해 드립니다. O3 컨설팅. 감동을 주는 건강한 김치. 코리아 김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전문. 이정숙 보험. 40여 년간 교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온 애틀란타 종합보험. 코로나19가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추적하는 방안으로 진단검사 대신 하수 샘플 검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이 차질을 빚는 데다 키트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지자 지역 당국들이 다른 돌파구를 찾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아이다호,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매사추세츠 등 여러 지역 당국이 이런 하수 샘플 검사 방식을 활용 중입니다. 하수 샘플 검사는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폴리오 바이러스 등을 감시하기 위해 이미 보건당국이 사용해온 기법으로 하수 처리장이나 배수관 맨홀에서 검체를 채취해 일종의 유전자 증폭 PCR을 통해 바이러스가 있는지 파악합니다. 실제로 감염 상황과 맞게 미전역 하수에서는 대유행 이전에 비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량 검출된다고 합니다. 휴스턴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휴스턴의 하수에서 검출된 바이러스는 2020년 6월보다 546 증가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델타 변이 확산 당시부터 바이러스 추적에 성과를 냈습니다. 지난해 5월 10일 미주리주는 하수 분석 프로젝트를 통해 델타 변이를 처음 포착했는데 이는 이 지역에서 델타 변이 환자 발생이 공식 발표되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미주리주는 최근 가팔라진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도 하수 샘플 검사로 포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기준 주 전역에서 수집된 57개 하수 샘플 중 32개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수가 도시 공중보건 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의료체계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습니다. 하수 분석 전문업체인 바이오봇 애널리틱스 회장 유샤 가엘리는 확진자가 화장실을 쓸 때마다 자신의 감염 정보가 담긴 오물을 변기를 통해 내려보낸다면서 이를 통해 수천 명의 감염 정보가 하수에 모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반 진단 검사에서 파악되지 않는 무증상 경증 확진자까지 포함한 지역사회 내 전반적인 감염 상황을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메쉬 아달자 존스홉킨스 보건안보센터 선임연구원은 확진자 중 경미하거나 증상이 없는 환자가 많아 모든 확진자가 임상검사를 통해 밝혀질 수는 없다면서 그런 감염자들도 배설물에는 바이러스를 퍼뜨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수는 특정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선행지표이자 추후 사태를 가늠하는 지표라고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하수 분석은 기존 검사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해 감염 대유행의 조기 경보를 울릴 수 있다고 MBC는 전했습니다. 미국 예일대 공중보건대학원의 엘버트고 공중보건 전염병학 교수는 이런 방식이 부족한 검사량의 한계를 메워주고 앞서 벌어진 유행들끼리 비교 분석도 가능하기에 광범위한 분석이 필요할 때 최고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베이징 올림픽 개막 한 달여를 앞두고 전 세계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새변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대회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는 대회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폐쇄 루프를 가동할 것을 예고했음에도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일 옌지아롱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 대변인은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일정대로 안전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올림픽 개최 강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앞서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는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대회에 참석하는 선수와 선수단 관계자, 운영위 관계자, 취재진 등을 일정 공간에 가둬 외부와 철저히 격리하는 폐쇄루프를 통해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폐쇄루프는 선수단과 관계자 전용 교통편과 숙소 및 부대시설, 경기장 및 훈련장 등 공간을 연결해 운영하면서 이들 공간을 마치 천막을 더 씌운 것처럼 외부와 격리된 폐쇄 구역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실제 대회에 참석하는 선수단은 공항에 내릴 때부터 전용 교통수단을 통해 선수촌으로 이동하고 대회 일정에 따라 각자의 동선이 미리 짜여 있습니다. 아울러 대회 기간 도중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당사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별도 격리시설도 선수촌 내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폐쇄루프로 다음 달 4일 개막해 한 달 동안 치러지는 올림픽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올림픽 기간 동안 그동안 중국이 강력하게 해외 입국자를 통제했던 것과는 달리 2,000명 이상의 선수와 25,000명 이상의 대회 관계자들이 해외에서 입국하게 됩니다. 특히 기존의 델타 변이보다도 전염성이 수십 배 강한 오미크론 변이는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력한 통제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소수밖에 발생하지 않은 중국이지만 수많은 해외 입국자들이 몰려 오는 올림픽 기간 동안에도 새 변이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유니버시티 칼리 런던의 역학 교수 아이린 피터스는 지난해 가을 글래스고에서 UN 기후회의가 열릴 당시 올해는 많은 국제행사가 안전하게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우리는 오미크론이라는 단거리 선수를 마주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델타 시대였다며 이제는 오미크론 시대고 우리는 이러한 변이를 이전에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치러지더라도 이후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도 우려됩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내 백신 접종률은 약 85%에 달하지만 대부분은 중국산 백신인 시노백 백신 접종자들입니다. 중국산 백신에 대한 코로나19 면역 효과는 50%에서 83.5% 사이로 90% 이상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효과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의 면역 효과가 떨어진다는 최신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대부분 중국산 백신을 접종한 중국 사람들의 감염률은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라는 변수를 고려할 때 중국 정부가 올림픽 기간 동안 폐쇄 루프를 포함해 철저한 코로나19 검사를 준비하고 있음에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타고 웰링턴 대학 공중보건학 교수인 마이클 베이커는 올림픽 기간 동안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회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대회가 끝나고 더 넓은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빙엔즈 방문간호에서 간병 전문의를 모집합니다. 주 업무는 고객분들의 일상생활 보조입니다.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조지아 거주자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직업전문학교에서 2021년도 신입 학생을 모집합니다. 메디컬 어시스턴트 학과, 미디어 영상학과가 개설된 본교 입학 문의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TV는 러빙엔즈 시니어 센터, 수지 홈케어가 함께합니다.